바르셀로나 이적설에 답한 손흥민. 손흥민이 올 거야? 이적료 1950억 원.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30 토트넘. 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명문 FC 바르셀로나에 관심을 받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2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매체 카탈루냐 라디오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의 윙어 손흥민을 영입해 측면을 보강하길 원한다. 2021에서 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 독일,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등의 관심을 받은 적은 있으나 바르셀로나 이적설은 처음이다. 이 매체는 바르셀로나가 왼쪽 측면 공격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손흥민을 비롯해 모하메드 살라, 루이스 디아스 이상 리버풀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카탈루냐 라디오는 바르셀로나는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윙어가 필요하다.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 포지션 보강을 노린다고 설명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으로 떠난 뒤 주춤했던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뮌헨에서 데려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27경기를 치러 승점 71, 23승 2무 2패로 2위 레알 마드리드, 승점 56에 무려 15점 차 앞서 있다. 30대가 넘은 레반도프스키를 데려올 때만 해도 비난 여론이 거셌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에서 리그 17골로 득점 1위를 달리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바르셀로나가 30대 줄에 들어선 윙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바르셀로나의 측면은 페란 토레스, 가비 등이 맡아왔으나 메시의 후계자로 평가받던 안수 파티가 잦은 부상에 시달려 확실한 왼쪽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지에서도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손흥민의 열혈 팬이라며 팀의 즉시 전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적지 않은 이적료가 예상돼 영입이 쉽지 않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다. 게다가 지난 시즌 리그 23골로 득점왕에 올랐지만 이번 시즌은 리그에서 6골밖에 올리지 못하는 등 내림세도 변수다. 2. 외조 부상, 손흥민, 나홀로, 검은 완장, 착용.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선수단 중 유일하게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했다. 토트넘이 4일, 한국 시간,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맞대결에서 1에서 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후반 13분 압둘라의 두쿠레가 퇴장당해 수적 5세를 맞았다. 10분 뒤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갔다. 그러나 후반 43분 손흥민과 교체 투입된 루카스 모우라가 마이클 킨에게 발목 태클을 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 수적 우위가 없어졌고 킨이 45분 극장 원더골을 넣어 동점으로 마무리됐다. 토트넘은 승점 50으로 뉴캐슬, 맨유와 동률을 이뤘으나 득실차에 따라 뉴캐슬에 3위를 내주고 4위가 됐다. 그러나 맨유보다 2경기를 많이 치른 상태여서 4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손흥민은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고군분투했지만 후반 37분 루카스 모우라와 교체될 때까지 82분간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99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100호골 도전을 또다시 다음 경기로 미뤄야 했다. 손흥민은 이날 토트넘 선수단 중 유일하게 왼팔에 검은 완장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손흥민의 외조부의 별세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손흥민의 외조부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욱이 이 소식은 손흥민이 3월 A매치를 마치고 돌아간 뒤 알려져 축구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3월 28일 우루과이전을 마친 뒤 그는 휴식을 취하고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외조부의 별세 딱 하루 전이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더 스퍼스 워치. 역시 오늘 밤 경기에 손흥민은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검은 완장을 착용했다 라고 소개했다. 3. 이적설에 너무 예민했다. 김민재. 어렵게 꺼낸 가슴속 고백.
김민재가 손흥민과의 언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가슴 속 숨겨놨던 고백도 하나 털어놨다. 수년간 자신을 둘러싼 이적설에 고민이 컸다고 얘기했다. 김민재는 1일 소속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 제가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다 라며 흥민이 형께 따로 연락해 사과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8일 한국 우루과이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재가 대표팀 경기 치르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며 당분간 소속팀에 전념하겠다고 털어놨다가 이튿날 경솔했다고 사과한 것이다. 그런데 김민재가 논란에 휩싸인 사이 반대로 손흥민, 토트넘, 2-3월 A매치, 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 대표팀에 소집돼 영광이었다는 내용의 소감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히며 이목을 끌었다. 마침 비슷한 시기 김민재와 손흥민이 SNS 계정 관계를 끄는 흔적이 포착되면서 축구팬들 사이에서 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추측이 불거졌다. 둘은 현재 인스타그램을 다시 팔로우한 상태다. 김민재는 이에 대해 자신이 손흥민과 언팔했음을 알리며 손흥민에 개인적으로 사과했다고 밝혔고 팬들에게도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또 하나의 고백을 했다. 그간 자신을 괴롭혀온 게 언론 등을 통해 나오는 이적설이라고 전한 것이다. 김민재는 사실 그동안 제가 인터뷰를 피하고 기자분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다. 매 이적 시기마다 여러 이적설로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을 혼자 예민하게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어려서 철이 없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며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으로 흥행 중이고 수많은 팬분께서 응원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잘못으로 불미스러운 말, 소문이 나오게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사과했다. 김민재는 지난 2019년 전북에서 중국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하며 해외로 나갔다. 이어 지난 2022년 여름 튀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페네르바체로 갈 때 김민재는 손흥민 소속팀인 토트넘 이적설에 끊임없이 휩싸였다. 국내외 언론도 그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결국 페네르바체로 행선지를 정했으나 지난 1월 조제 모리뉴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모리뉴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던 2019에서 2021년 김민재 영입을 강하게 추진했고 화상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재 이적설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페네르바체에서 걸출한 활약을 펼치면서 그의 유럽 5대 빅리그 내 진입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때도 렌 등 프랑스 구단으로 가는 것처럼 여겨졌으나 행선지는 더 유명한 이탈리아 나폴리였다. 그리고 지금 김민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적설 중심에 서 있다. 나폴리에서 수비의 본고장, 이탈리아 내 최고 수비수로 인정받고 있고 바이아웃도 5천만 유로, 약 700억 원로 났다 보니 유럽 내 최상위 구단으로 올 여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이탈리아 유력지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김민재 행선지 후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토트넘, 뉴캐슬, 이상 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상 스페인, 바이에른 뮌헨, 독일, PSG, 프랑스 등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구단들로 망라된 상태다. 김민재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3에서 4년째 이적설이 끝없이 쏟아지다 보니 스스로도 어색한 모양인 셈이다. 김민재는 지난 24일 콜롬비아전 직후에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을 곳으로만 이적했다며 자신의 거취 관련 내외신 보도에 당황하는 기색을 드러냈다. 다만 이런 과정이 그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가는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김민재도 앞으로는 좀 더 적응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헝다 코치 시절 김민재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지금 나폴리 구단에 추천했던 마시밀리아노 마달로니 코치도 김민재의 끝없는 이적설은 빅스타로 가는 과정에 있다며 성장통이라는 의견을 드러낸 적이 있다.